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동영상 기술 관련 스타트업 요쿠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요쿠스는 티맥스 소프트, KT 클라우드웨어의 프레임워크 연구원 출신인 최창훈 대표가 설립한 동영상 기술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을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재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동영상 변환 기술과 화질 저하 없이 용량을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동영상 압축 기술, 웹RTC, HLS, RTMP를 통한 다양한 라이브 동영상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송 시스템과 연계된 라이브 방송부터 온라인의 다양한 시청자를 한 화면으로 연계하여 재전송 가능한 라이브 독자 기술, 동영상 내 다양한 정보 노출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에 적합한 원천 기술을 보유해 현재 자체 솔루션 바탕의 동영상 서비스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 중입니다. 네, 요쿠스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장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낚시 관련 통합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SG마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SG마가 개발한 어시는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치 기반의 낚시 관련 통합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바다와 민물의 수위, 기상 예보 분석은 물론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낚시 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추후 낚시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상생 솔루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G마는 지난 9월에 시작된 브릿지 스퀘어의 로그 플러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이달에 어신을 정식 출시하였는데요. 회사는 창업 5개월 만에 두 번의 시드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낚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SG마 임동현 대표에 따르면 이번 시드 투자를 통해 어신의 서비스 확장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낚시 정보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SG마는 애쓰지 않는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SG마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향후에도 쭉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드 큐레이션 구독 및 딜리버리 플랫폼 위잇딜라이트를 운영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위허들링이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 후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위잇딜라이트는 판로 확충이 절실한 사회적 경제 식품 브랜드 및 중소식품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한 다양한 구성의 푸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점심 구독 서비스입니다. 1일부터 일주일, 1개월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신청한 날짜에 샐러드류, 라이스류, 샌드위치류, 누들류로 구성된 가성비 좋은 점심을 집과 회사 등 원하는 곳에서 배송비 없이 받아볼 수 있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매달 월 정액을 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구독 서비스와는 달리 원하는 날에 점심을 받고 미루거나 멈출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콕과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대면 접촉을 꺼려서 회사에서 배달 음식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딜라이트 점심 구독 서비스를 찾는 고객도 증가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기 딱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위허들링의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펫팸족, 펫코노미, 집사, 댕댕이 등 이 단어들 중 하나는 모두 들어보셨을 건데요. 모두 반려동물 시장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펫과 패밀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고요.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면서 예전 대비 동물들에 대한 지출과 항목도 증가했고 하나의 시장인 펫코노미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개를 지칭하는 용어로 댕댕이, 고양이의 시중을 드는 주인을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문화를 생성하기 시작했는데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는 사람의 의식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려동물의 음식, 살아가는 환경, 건강, 입는 것까지 모두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따라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 또한 눈에 띕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해외 시장에서 멋진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외 스타트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저가, 고가 사료로 나뉘는 시장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급 재료와 패키지를 중시한 높은 단가가 프리미엄이라고 여겨지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보호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졌습니다. 채식주의자 보호자를 위한 채식 사료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콜로라도의 본드 펫 푸드는 대체 단백질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레버 VC, KMW 벤처스 등으로부터 $120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다른 세분화 영역으로는 사료 서비스의 확대가 있습니다. 미국 반려동물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중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동물은 개이나 이외 고양이, 물고기, 조류, 소형동물 등의 규모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시장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조류 모이, 동물을 위한 곤충 사료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백질용 곤충 사료를 개발하는 미국의 베타 해지는 3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강아지 산업에 집중되었던 맞춤형 서비스도 다른 영역군으로 확대 중인데요. 고양이 맞춤형 사료와 캣타워, 캣닙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스몰스는 2018년도 설립 이후 올해 900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받아 그 시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살아가는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프라인 점에 다들 또 공감하실 겁니다.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지 안 아픈지 인간이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 고통받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사람은 동물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 동물이 아플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비용과 거리입니다. 해외의 경우 농장이나 시골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은 수의사가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점에 착안한 수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몇 년 전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붐이 불며 더욱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는데요. 퍼스트벳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퍼스트벳은 스웨덴의 스타트업으로 지역 기반의 수의사들이 가입자에게 주문형 화상 상담을 제공하며 동물들을 진찰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1,850만 유로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며 서비스를 글로벌화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영국에도 원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의 사정도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를 보이곤 있는데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각 서비스가 특화되고 있는 해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최근 스타트업계를 발칵 뒤집은 대규모 투자도 펫테크 플랫폼 유치했습니다. 펫 헬스케어 플랫폼을 표방하는 피펫이 그 주인공인데요.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 피펫은 지난달 총 6개 기관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피펫은 2017년 설립되었고 반려동물 건강 검진 키트 어헤드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덴탈검인 이츄, 구강관리 파운더 플라고 등 제품을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찾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종합 펫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즉 사용자는 피펫몰에 덴탈검을 구입하려고 들어왔다가 강아지 건강 관련 뉴스를 보기도 하고 동물병원 연결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 펫프렌즈도 플랫폼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펫프렌즈는 10월 15일 1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현재까지 누적 25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반려동물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펫프렌즈는 심쿵 배송, 새벽 배송 등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료, 용품, 의류 등 애견용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의 대표주자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국가보험원이 발표한 CEO 리포트 반려동물 보험 해외 운영 사례와 시사점 원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펫보험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10억 원 내외 수준인데요. 가입률 역시 0.02%로 스웨덴의 40%, 영국의 25% 등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현재 또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해외 대비 동물 진료비 책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만큼 부담 폭도 큰 편인데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커뮤니티에 병원 추천과 수의사 추천 요청글을 올리곤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견적 앱 서비스인 펫프라이스는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파악해 지난 9월 큐더스 벤처스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성별, 몸무게, 증상 등의 반려동물의 정보를 토대로 진료 과목에 대해 견적을 요청하면 사용자 기반 지역 내 동물병원의 수의사로부터 수술 및 진료의 절차와 진료비에 대한 예상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견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네, 인간과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즉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반려동물이 된 지도, 그리고 반려동물에서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지도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동물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멋진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은 12월 9일까지 2020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 챌린지 온라인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행사의 참가자는 농협 API를 활용한 혁신적인 피테크 서비스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농협 금융 연계 서비스 개발 두 가지 분야에서 구분하여 참가할 수 있고 두 가지 분야가 결합한 서비스로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농협 API와 AWS 사전 기술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예선 심사를 거쳐 오프라인 결선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서 진행하고요. 수상팀에게는 농협은행장 표창을 비롯한 총 2,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업 부문 수상팀에게는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협업 프로그램인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지원 혜택을, 일반 부문 수상팀에게는 농협은행 신규 직원 입사 지원 시 서류 심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